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하고 현금 출금을 해서 주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국세청에 언제 걸리는지와 안 걸리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 거래 시 문제점과 반드시 계좌이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돈을 주고 자녀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생활자금, 즉 차량을 구입하거나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 계좌로 송금하는 단계까지만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만 해준 경우에도 과연 걸리느냐? 이 자체는 절대 걸릴 확률이 없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 국세청이 그 누구의 계좌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면 언제 걸리느냐 하면 바로 부모 사망 시 재산이 10억 이상이어서 상속세 조사를 할 때, 그때 걸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계좌이체가 언제 됐느냐에 따라서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사망하기 10년 내에 부모님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았다 치면은 상속개 시전 10년 내 금융거래 내역은 싹 다 보기 때문에 송금만 해줬어도 무조건 걸릴 겁니다. 이 경우에는 금액이 5천만원 미만, 즉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는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이체 시기가 상속개 시 10년 그 이전에 부모로부터 송금받은 경우에는 걸릴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조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상속개 시전 10년 내 금융거래 내용만 보고 그 이전 거래는 보질 않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낮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아주 예외적이긴 합니다만 상속세 조사 때 10년 그 이전 거래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좌 흐름상 특별히 볼 필요가 있다 하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이제 걸리게 되면 그때는 증여세 제척 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15년 전 송금 내역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될 겁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이제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과세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 평생 전 재산이 10억 이하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세청이 우리 계좌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부모 생전에 아무 때나 계좌이체로 받아도 걸릴 확률이 아주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생전에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송금을 해줬다고 해도 상속세 조사를 안 받는 경우하고, 그리고 상속세 조사를 받더라도 10년 그 이전에 계좌이체를 해줬다고 하면은 걸릴 확률이 아주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괜히 부모님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준다고 고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나는 그런 경우에는 계좌이체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 계좌로 송금을 해 줬다고 하더라도 부모 사망 시 상속세 조사를 안 받는 경우하고 상속세 조사를 받더라도 10년 그 이전에 송금받은 것에 대해서는 안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에도 국세청에 이제 걸릴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가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자녀 사업체 세무조사를 하다가 튀어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가 송금받은 금액을 차량을 구입하거나 또는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자녀 교육비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누구에도 이제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생활자금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아주 낮은데, 그런데 자녀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전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과정에서 추정소득, 즉 그간의 이제 연봉에서 세금 빼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 지출액을 뺀 그 금액인 이제 추정소득과 비교를 했을 때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 30대 영끌의 경우가 이제 해당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등 국가기관이 내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가 예정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계좌 송금 시점에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모가 자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계좌 이체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현금을 인출해서 주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은 이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녀한테 현금을 주면 이제 확실하게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게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은행 창구에서 이제 현금을 달라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관리자급이 나와서 상담한다 그러고 상담하다 보면 아마도 이제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계좌로 송금을 하셔야죠. 뭐 이렇게 하겠죠. 이러면서 이제 계좌 이체를 하도록 할 건데 요즘 이제 보이스피싱 때문에 이제 ATM기 인출도 상당히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현금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이제 FI에 보고를 하고 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세무조사 할 수 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액의 현금 인출이 아니면 굳이 이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해도 내 돈 내가 빼겠다는데 무슨 문제겠습니까? 요즘 그 집 근처 은행 지점도 계속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시면은 은행에 미리 현금 1억을 빼겠다고 예약을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금 1억을 빼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FI에 보고를 하건 세무조사를 하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이 현금으로 자녀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과정에서 추정 소득과 비교를 해서 소명이 안 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사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식당이나 카페, 그리고 인터넷 판매, 소매점 같은 이제 소비자를 상대하는 이제 B2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보다는 그 계좌나 현금으로 받아야 탈세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11년 세무조사를 해봤지만은 이런 현금 수입도 이제 다 잡아내기 때문에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B2B 사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들은 그 원청이 리베이트 요구를 할 때 결제 대금을 이제 뺏겨줘야 되는데 그때는 현금 인출을 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뿐만 아니고 탈세를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현금 인출은 금물이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계좌 송금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 뺏겨주는 그런 기술은 그 회사 담당자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쉽게 걸릴 수도 있고 국세청이 이제 못 잡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현금 수입을 입금을 하거나 또는 이제 현금 인출을 해서 원청에 뺏겨주는 그런 거래를 하다가 FI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FI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에 해당된다. 그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현금 거래를 하다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제 강력한 또 제재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이제 하셔야죠. 중요한 겁니다. 현금 거래를 이용한 그 탈세는 고의적인 탈세로 봅니다. 그래서 강력한 규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번세의 4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가산세도 많기 때문에 현금 10억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10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가산세 때문에 세금이 폭증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의적인 탈세를 보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과 별도로 검경에 고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 거래를 이용한 그 탈세는 국세청에 걸리기 쉽진 않지만은 만약에 걸리면
이런 강력한 제재가 있다는 점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